한겨울 칠흑 같은 밤,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집 몸종으로 일하던 25살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본래 시골에서 농부와 부부로 살았으나 남편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과부 팔자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소월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판서 댁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부 주제의 얌전빼기는 그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수방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가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이 마님의 비녀를 훔쳤다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증거가 뻔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으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매질까지 당한 채 차디찬 겨울밤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떠돌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빠져갔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월은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풍파리 떠돌이 한석이 지나가다가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월의 차가워진 몸을 느낀 한석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주막까지 가는 길에 소월이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한석은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이 주막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이런, 웬 송장을 데려와서 어쩌려고. 주막 주인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온돌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 곁을 지켰습니다. 한석 또한 28살의 호라비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리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석 달째 전국을 떠돌며 풍파리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월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석은 소월에게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한석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죠. 이 총각, 참 마음씨가 곱구나.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다니.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에게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주막 사랑방입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남의 아픔을 압니다. 그 말에 소월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소월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한석은 소월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럴 수야 없지요. 이미 은인께 패만 끼쳤는데요. 저도 혼자 다니기 외롭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소월은 한석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인데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패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하고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죽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 정착하여 작은 토막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속 떠돌 수도 없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방은 작았지만 밤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남녀가 구분되도록 했죠. 저녁이 되면 소월이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으며 한석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런데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렸거든요. 여보, 미안해. 봄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석이 잠꼬대를 하면 소월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여보, 보고 싶어. 소월이 울먹이면 한석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뒤척였습니다.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남편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돌림병이 돌아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마누라 순덕이는 딸 봄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갓난아기 봄이도 며칠 못 버티고 어미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살려고 이러는 거야? 봄아,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한석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석도 소월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죠.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점심거리를 건넬 때 손이 스치면 둘 다 얼굴이 빨개졌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내 집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소월이 몸살에 걸려 누웠습니다. 한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월이 아픈 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어디 아프세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올게요. 한석은 발품을 팔아 약을 구해왔고 밤새 소월을 간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는 소월을 보며 한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 둘, 부부가 아니라던데. 그럼 무슨 사이야?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 산다니 말이 되나?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아가씨, 그 총각과 언제 혼례 올릴 거요? 아, 아니에요.
그분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에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보기 좋은 한 쌍인데. 그날 밤, 소월은 한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언제 홀레 올리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려 한석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감기 들겠어요. 빨리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때 한석의 손과 소월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소월.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의 바느질 솜씨가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을 사또의 부인인 김 부인이 소월이 지은 저고리를 보고 크게 칭찬했죠.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보네. 정말 솜씨가 뛰어나구나. 혹시 더 큰일도 할 수 있겠나? 궁중 침선일 말일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침선일부터 맡겨보겠네. 잘하면 한양 궁중일도 소개해주지. 하지만 동네 기존 바느질쟁이들은 배가 아팠죠.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설치고 난리야? 천한 몸종 출신이 어디 감히. 한편 한석도 농사 경험을 인정받아 사또 댁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죠. 자네, 논밭 관리를 정말 잘하는군. 우리 집 농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들던 치마가 검은 먹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수겠지 뭐, 원래 실력이 그 정도인가 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소월과 한석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월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한석은 최고의 수학을 올렸죠. 정말 훌륭하네. 궁중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어. 농장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수확량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죠.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저고리에서 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바늘이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날 밤 소월이 울고 있을 때 한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던 다른 바느질쟁이가 일부러 바늘을 박아 넣은 것이었죠. 소월아, 정말 미안하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월,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의 농장 관리 능력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를 뽑아서 바느질방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소월은 마을에서 바느질 잘하는 아씨들을 모아 제자로 받아들였고 한석도 믿을 만한 머슴들을 뽑아 체계적으로 농장들을 관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상당한 돈을 모았죠. 이제 우리도 제법 사는 것 같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뻔했는데. 소월, 우리 이제 작은 땅이라도 사서 정착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 두 사람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월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순덕이와 보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저는 소월 씨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죽은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순덕아, 봄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희들을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또 부부가 주례를 서주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난 건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한겨울 칠흑 같은 밤,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집 몸종으로 일하던 25살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본래 시골에서 농부와 부부로 살았으나 남편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과부 팔자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소월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판서 댁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부 주제의 얌전빼기는 그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수방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가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이 마님의 비녀를 훔쳤다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증거가 뻔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으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매질까지 당한 채 차디찬 겨울밤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떠돌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빠져갔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월은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풍파리 떠돌이 한석이 지나가다가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월의 차가워진 몸을 느낀 한석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시오. 주막까지 가는 길에 소월이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한석은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이 주막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이런, 웬 송장을 데려와서 어쩌려고. 주막 주인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온돌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 곁을 지켰습니다. 한석 또한 28살의 호라비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리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석 달째 전국을 떠돌며 품팔이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월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석은 소월에게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한석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죠. 이 총각, 참 마음씨가 곱구나.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다니.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에게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주막 사랑방입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남의 아픔을 압니다. 그 말에 소월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소월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한석은 소월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럴 수야 없지요. 이미 은인께 패만 끼쳤는데요. 저도 혼자 다니기 외롭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소월은 한석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인데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하고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죽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 정착하여 작은 토막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속 떠돌 수도 없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방은 작았지만 밤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남녀가 구분되도록 했죠. 저녁이 되면 소월이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으며 한석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런데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렸거든요. 여보, 미안해. 봄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석이 잠꼬대를 하면 소월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여보, 보고 싶어. 소월이 울먹이면 한석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뒤척였습니다.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남편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돌림병이 돌아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마누라 순덕이는 딸 보미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갓난아기 보미도 며칠 못 버티고 어미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살려고 이러는 거야? 보마,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한석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석도 소월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죠.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점심거리를 건넬 때 손이 스치면 둘 다 얼굴이 빨개졌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내 집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소월이 몸살에 걸려 누웠습니다. 한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월이 아픈 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어디 아프세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올게요. 한석은 발품을 팔아 약을 구해왔고 밤새 소월을 간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는 소월을 보며 한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 둘, 부부가 아니라던데. 그럼 무슨 사이야?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 산다니 말이 되나?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아가씨, 그 총각과 언제 혼례 올릴 거요? 아니에요. 그분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에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보기 좋은 한 쌍인데. 그날 밤 소월은 한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언제 혼례 올리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려 한석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감기 들겠어요. 빨리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때 한석의 손과 소월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소월.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의 바느질 솜씨가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을 사또의 부인인 김 부인이 소월이 지은 저고리를 보고 크게 칭찬했죠.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보네. 정말 솜씨가 뛰어나구나. 혹시 더 큰일도 할 수 있겠나? 궁중 침선일 말일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침선일부터 맡겨보겠네. 잘하면 한양 궁중일도 소개해주지. 하지만 동네 기존 바느질쟁이들은 배가 아팠죠.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설치고 난리야? 천안 몸종 출신이 어디 감히. 한편 한석도 농사 경험을 인정받아 사또 댁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죠. 자네, 논밭 관리를 정말 잘하는군. 우리 집 농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들던 치마가 검은 먹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수겠지 뭐, 원래 실력이 그 정도인가 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소월과 한석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월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한석은 최고의 수학을 올렸죠. 정말 훌륭하네. 궁중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어. 농장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수확량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죠.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저고리에서 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바늘이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날 밤 소월이 울고 있을 때 한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던 다른 바느질쟁이가 일부러 바늘을 박아 넣은 것이었죠. 소월아, 정말 미안하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월,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의 농장 관리 능력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를 뽑아서 바느질방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소월은 마을에서 바느질 잘하는 아씨들을 모아 제자로 받아들였고 한석도 믿을 만한 머슴들을 뽑아 체계적으로 농장들을 관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상당한 돈을 모았죠. 이제 우리도 제법 사는 것 같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뻔했는데. 소월, 우리 이제 작은 땅이라도 사서 정착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 두 사람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월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순덕이와 보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저는 소월 씨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죽은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순덕아, 봄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희들을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또 부부가 주례를 서주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난 건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한겨울 칠흑 같은 밤,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집 몸종으로 일하던 25살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본래 시골에서 농부와 부부로 살았으나 남편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과부 팔자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소월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판서 댁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부 주제의 얌전빼기는 그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수방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가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이 마님의 비녀를 훔쳤다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증거가 뻔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으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매질까지 당한 채 차디찬 겨울밤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떠돌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빠져갔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월은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풍파리 떠돌이 한석이 지나가다가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월의 차가워진 몸을 느낀 한석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시오. 주막까지 가는 길에 소월이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한석은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이 주막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이런, 웬 송장을 데려와서 어쩌려고. 주막 주인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온돌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 곁을 지켰습니다. 한석 또한 28살의 호라비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리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석 달째 전국을 떠돌며 풍파리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월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석은 소월에게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한석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죠. 이 총각, 참 마음씨가 곱구나.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다니.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에게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주막 사랑방입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남의 아픔을 압니다. 그 말에 소월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소월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한석은 소월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럴 수야 없지요. 이미 은인께 패만 끼쳤는데요. 저도 혼자 다니기 외롭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소월은 한석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인데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하고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죽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 정착하여 작은 토막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속 떠돌 수도 없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방은 작았지만 밤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남녀가 구분되도록 했죠. 저녁이 되면 소월이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으며 한석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런데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렸거든요. 여보, 미안해. 봄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석이 잠꼬대를 하면 소월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여보, 보고 싶어. 소월이 울먹이면 한석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뒤척였습니다.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남편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돌림병이 돌아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마누라 순덕이는 딸 봄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갓난아기 봄이도 며칠 못 버티고 어미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살려고 이러는 거야? 봄아,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한석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석도 소월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죠.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점심거리를 건넬 때 손이 스치면 둘 다 얼굴이 빨개졌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내 집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소월이 몸살에 걸려 누웠습니다. 한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월이 아픈 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어디 아프세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올게요. 한석은 발품을 팔아 약을 구해왔고 밤새 소월을 간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는 소월을 보며 한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 둘, 부부가 아니라던데. 그럼 무슨 사이야?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 산다니 말이 되나?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아가씨, 그 총각과 언제 혼례 올릴 거요? 아, 아니에요. 그분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에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보기 좋은 한 쌍인데. 그날 밤, 소월은 한석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언제 혼례 올리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려 한석이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감기 들겠어요. 빨리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때 한석의 손과 소월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소월.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의 바느질 솜씨가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을 사또의 부인인 김 부인이 소월이 지은 저고리를 보고 크게 칭찬했죠.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보네. 정말 솜씨가 뛰어나구나. 혹시 더 큰일도 할 수 있겠나? 궁중 칭선일 말일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침선 일부터 맡겨보겠네. 잘하면 한양 궁중일도 소개해주지. 하지만 동네 기존 바느질쟁이들은 배가 아팠죠.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설치고 난리야? 천안 몸종 출신이 어디 감히. 한편 한석도 농사 경험을 인정받아 사또 댁농장 관리를 제안받았죠. 자네, 논밭 관리를 정말 잘하는군. 우리 집 농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이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어느 날 소월이 만들던 치마가 검은 먹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수겠지 뭐, 원래 실력이 그 정도인가 보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힘내요. 서로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소월과 한석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월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한석은 최고의 수학을 올렸죠. 정말 훌륭하네. 궁중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어. 농장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수확량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어.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죠. 어느 날 소월이 만든 저고리에서 바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바늘이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날 밤 소월이 울고 있을 때 한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던 다른 바느질쟁이가 일부러 바늘을 박아 넣은 것이었죠. 소월아, 정말 미안하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월,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소월의 바느질 솜씨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한석의 농장 관리 능력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를 뽑아서 바느질방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소월은 마을에서 바느질 잘하는 아씨들을 모아 제자로 받아들였고 한석도 믿을 만한 머슴들을 뽑아 체계적으로 농장들을 관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두 사람은 상당한 돈을 모았죠. 이제 우리도 제법 사는 것 같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뻔했는데. 소월, 우리 이제 작은 땅이라도 사서 정착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고백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 두 사람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월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죄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순덕이와 보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면서 저는 소월 씨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죽은 배우자들의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순덕아, 봄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희들을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또 부부가 주례를 서주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 거네요. 혼례 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 눈 속에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만난 건 하늘의 뜻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한겨울 칠흑 같은 밤, 한양 외곽의 한 주막 뒤편에서 한 여인이 눈더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반집 몸종으로 일하던 25살 과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본래 시골에서 농부와 부부로 살았으나 남편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과부 팔자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소월은 생계를 위해 한양의 이판서 댁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판서 댁 도련님인 이완수가 밤마다 소월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부 주제의 얌전빼기는 그는 소월의 치마폭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은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급기야 수방 금분이와 짜고 소월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금분이가 소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판서 부인의 금비녀를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이 마님의 비녀를 훔쳤다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증거가 뻔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으라. 이판서는 호통을 쳤고 소월은 매질까지 당한 채 차디찬 겨울밤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사나흘을 떠돌던 소월은 점점 기력이 빠져갔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월은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 소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풍파리 떠돌이 한석이 지나가다가 눈 속에 쓰러진 소월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구나. 한석은 서둘러 소월을 품에 안고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월의 차가워진 몸을 느낀 한석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시오. 주막까지 가는 길에 소월이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한석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한석은 소월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한석이 주막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이런, 웬 송장을 데려와서 어쩌려고. 주막 주인 할머니는 투덜거렸지만 한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품삯 전부를 털어 방을 얻고 소월을 따뜻한 온돌방에 뉘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한석은 사흘 밤낮을 꼬박 소월 곁을 지켰습니다. 한석 또한 28살의 호라비로 아내 순덕이와 어린 딸 보미를 전염병으로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수군거리자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석 달째 전국을 떠돌며 풍파리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소월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석은 소월에게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막 할머니도 한석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죠. 이 총각, 참 마음씨가 곱구나.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다니.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소월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가늘게 물어보는 소월에게 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주막 사랑방입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는 한석을 바라보며 소월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인께서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구해주셨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처지라 남의 아픔을 압니다. 그 말에 소월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소월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한석은 소월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럴 수야 없지요. 이미 은인께 패만 끼쳤는데요. 저도 혼자 다니기 외롭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소월은 한석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몸종 출신의 과부인데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소월은 한석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석은 농사일 품팔이를 하고 소월은 바느질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니 덜 외롭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죽은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 정착하여 작은 토막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속 떠돌 수도 없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한 곳에서 바느질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방은 작았지만 밤엔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남녀가 구분되도록 했죠. 저녁이 되면 소월이 정성껏 지은 밥상을 받으며 한석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런데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서로의 한숨소리와 훌쩍거림이 들렸거든요. 여보, 미안해. 봄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석이 잠꼬대를 하면 소월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여보, 보고 싶어. 소월이 울먹이면 한석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뒤척였습니다.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남편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돌림병이 돌아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마누라 순덕이는 딸 봄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갓난아기 봄이도 며칠 못 버티고 어미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하지만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살려고 이러는 거야? 봄아,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한석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석도 소월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죠.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점심거리를 건넬 때 손이 스치면 둘 다 얼굴이 빨개졌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내 집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소월이 몸살에 걸려 누웠습니다. 한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월이 아픈 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어디 아프세요?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올게요. 한석은 발품을 팔아 약을 구해왔고 밤새 소월을 간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는 소월을 보며
한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 둘, 부부가 아니라던데.